겉옷 소매에서 반짝이가 쏟아졌다. 영수증엔 처음 듣는 춤 연습장의 이름이 찍혀 있었다. 그날 밤 거실 스탠드를 낮춰두었는데도 금속 가루 같은 반짝임이 장판을 따라 흘렀다. 배가지는 소매 끝을 들어 햇볕 대신 스탠드 빛에 비춰보았다. 먼지라면 금세 사라졌을 텐데 그 반짝임은 마치 붙잡아 달라는 듯 손끝에 남았다. 코끝에는 익숙하지 않은 향이 들러붙었다. 꽃이나 비누와도 다른 어딘가 뜨거운 남향의 냄새였다. 엘리베이터에서 들려오던 발소리가 문 앞에서 멎었다. 염기찬이 문을 열고 들어오며 재킷을 걸자 옷걸이가 가볍게 흔들렸다. 늦었네. 아진이 말하자 기찬은 한 박자 늦게 웃었다. 동호회 사람들하고 얘기 좀 하다 보니. 동호회. 언제부터 그런 단어가 우리 집에 드나들기 시작했을까? 신발장 위엔 둥근 종이 봉투가 놓여 있었다. 봉투 입구는 스테이플러로 막아두었다. 봉투 끝에 찍힌 인쇄 문자 하나가 아진의 눈을 붙들었다. 발표회 준비 기금. 발표회라니. 누가 누구와 무엇을 발표한단 말인가. 아진은 봉투를 뒤집어 보았다. 금액 대신 도장이 찍혀 있었다. 잉크가 마르며 번져 만든 작은 호수처럼 보였다. 테이블에 기찬의 휴대전화가 엎어져 있었다. 화면을 대충 밀자 음악 앱이 열렸다. 가장 위에 저장된 재생 목록의 제목은 단순했다. 룸바 댄스. 낯선 리듬의 박동이 잠깐 흘렀다가 멈췄다. 아지는 손가락을 떼고 숨을 고르며 주방으로 향했다. 찻주전자가 작게 울었고 김이 유리창에 얇은 막을 만들었다. 안쪽과 바깥쪽이 흐릿한 선으로 나뉘었다. 몸은 어때? 아진이 물었다. 기찬은 넥타이를 느슨하게 하며 대꾸했다. 괜찮아. 요즘 움직이니까 오히려 혈이 도는 것 같아. 움직인다는 말. 어디서 누구와 어떤 동작으로. 질문은 혀끝에 맴돌다 삼켜졌다. 아지는 찻잔 2개를 놓고 티백을 하나씩 담갔다. 차는 금세 짙어졌고 향은 오래 남았다. 방금 맡은 낯선 향과 섞이자 무언가 맞지 않는 화음이 났다. 빨래 바구니에 겉옷을 얹는 순간 반짝이가 또 흩어졌다. 소매 단추 구멍에서 작은 실밥이 튀어나와 있었다. 아지는 실밥을 살짝 잡아당겼다가 멈췄다. 누가 어디서 어떤 손으로 이 재킷을 스친 걸까? 그녀는 얇은 손가락으로 주머니 안감을 더듬다 작은 종이를 꺼냈다. 사각형의 이름표였다. 하얀 바탕에 검은 펜으로 적힌 글자. 연습 파트너 연화. 숨이 짧게 끊겼다. 이웃 박연화. 오랜 세월 서로 반찬을 나누고 장독대 이야기를 나누던 그 사람. 그 이름이 여기서 왜 나오지? 아지는 이름표를 원래대로 넣지 않았다. 대신 조용히 조명 스위치를 더 낮추었다. 기찬이 씻고 나오는 동안 거실의 그림자들은 길이를 달리하며 바닥에 놓였다. 그림자는 늘 진실보다 먼저 나타나고 더 오래 남는다. 그녀는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 밤이 깊어질수록 질문은 늘어났다. 봉투 속 기금은 누구를 위해 쓰이는가? 발표회는 어디에서 어떤 사람들 앞에서 열리는가? 그리고 왜 굳이 이름을 숨겨야 하는가? 기찬은 샤워 후 곧장 잠들었다. 아지는 서랍을 열어 작은 공책을 꺼냈다. 표지엔 아무 글자도 없었다. 첫 페이지에 네모칸을 그렸다. 반짝이, 향, 봉투, 이름표, 재생 목록. 그녀는 항목 옆에 점을 찍었다.
새벽녘 복도 끝에서 얇은 발자국 소리가 오갔다. 아지는 문틈을 통해 거실을 한 번 더 훑었다. 테이블 위에 올려둔 봉투는 그새 각이 무너져 있었다. 누군가 만졌던가 아니면 습기가 종이를 휘게 했던가. 그녀는 봉투를 다시 세웠다. 손끝에 잉크가 옮아왔다. 아주 작은 그러나 지워지지 않는 자국. 손수건으로 문질러도 물수건으로 눌러도 흐릿함만 번져갔다. 지워지지 않는 것은 흔히 진실 쪽이다. 지워지는 것은 대개 변명 쪽이다. 아침이 오기까지 창밖의 불빛은 몇 번이나 깜빡였다. 그 사이사이로 아진의 마음도 움찔거렸다. 그녀는 공책 2번째 페이지에 또 하나의 네모를 그렸다. 다음. 그리고 선으로 물음표를 둘러쳤다. 다음에 확인할 것. 연습장의 주소. 등록자 명부. 기금의 수령 서명. 이름표의 필체가 정말 그 사람의 것인지. 아직 묻지 않은 것들, 아직 듣지 못한 답들. 아지는 장롱 깊숙한 곳에서 오래된 카세트 테이프를 꺼냈다. 예전에 라디오를 녹음하던 버릇이 남아 있었다. 버튼을 누르면 작은 붉은 불이 들어왔다. 그녀는 테이프를 거실 장식장 아래 쿵 소리 나지 않게 1000조각을 깔고 밀어 넣었다. 그 위에 잡지를 포개어 아무렇지 않게 위장을 만들었다. 한 번의 대화로 모든 것이 밝혀지는 일은 드물다. 하지만 작은 조각들이 모이면 언제든 문의가 된다. 아침이 되면 그녀는 연습장을 찾아갈 것이다. 실제 하는지부터 본다. 벽에 붙은 공지의 글씨체. 바닥에 남은 구두 밑창의 선. 복도에 스며든 향의 방향. 카운터에 놓였을 장부의 줄 간격. 계산대 옆 투명함 속의 동전과 종이. 작은 것들로 진실은 자주 증명된다. 그리고 작은 것들로 관계는 자주 무너진다. 기차는 뒤척이며 잠꼬대를 했다. 단어 하나가 불쑥 튀어나왔다. 발표 아지는 그 단어를 공책에 적지 않았다. 대신 옆에 작은 별표만 그렸다. 단어는 늘 문장 속에서야 의미를 얻는다. 그녀는 의미를 서두르지 않기로 했다. 급하게 조립한 판단은 쉽게 부서진다. 천천히 모은 조각은 오래 버틴다. 주방 창틀에 얹힌 찻잔 2개가 식었다. 컵벽을 타고 내려온 물자국이 얇은 선을 만들었다. 그 선은 어느 순간 끊어질 것이다. 끊어진 자리에서 다른 선이 시작될 것이다. 아지는 공책을 덮고 서랍에 넣었다. 불을 끄려다 다시 켰다. 반짝이가 아직 바닥에 남아 있었다. 작은 별점처럼 흩어진 빛. 그녀는 결정했다. 오늘 별점을 따라가 보기로. 문을 닫기 전 아지는 한 번 더 봉투를 만졌다. 스테이플러 자국은 일정한 간격으로 종이를 눌러두고 있었다. 일정한 간격은 습관의 다른 이름이다. 습관은 사람의 길을 만든다. 그리고 길은 어디로든 이어질 수 있다. 어디로 이어지는지 이제 확인만 남았다. 문을 닫기 전 봉투를 한 번 더 만졌다. 촘촘한 철심 자국이 종이를 고정하고 있었다. 같은 간격은 습관과 닮았다. 습관은 길을 만든다. 길은 어딘가로 이어진다. 어디로 이어지는지 이제 확인하면 된다. 문은 가볍게 열렸고 종소리는 낮았다. 낯선 공기는 분장 냄새와 땀 냄새가 섞인 듯 했다. 복도는 길고 반짝였고 바닥 테이프는 사선으로 붙어 있었다. 카운터에는 이름표 뭉치가 말려 있었고 투명 케이스 안에 스톤이 구슬처럼 굴렀다. 아지는 벽 공지를 먼저 읽었다.
발표의 날짜와 리허설 표가 있었고 담당 강사 서명은 잉크가 번져 있었다. 행사 협력비 항목이 보였고 기금 수령 서명은 낯선 로마자 필체였다. 모르는 필체라는 사실이 바로 단서였다. 어서 오시냐는 인사가 들렸다. 카운터 남자가 처음 오셨냐고 물었다. 등록자 명부가 있냐고 아진이 조용히 물었다. 남자는 투명 표지 파일을 꺼내 펼쳤다. 비닐장이 넘어갈 때 얇은 울음 같은 소리가 났다. 명부 한쪽에는 작은 포스트잇이 붙어 있었다. 연습 파트너 매칭표라고 적혀 있었다. 거기에는 날짜 대신 별표 표시가 줄줄이 찍혀 있었다. 별표 옆에 적힌 두 글자는 연화였다. 숨이 막혔지만 아지는 고개만 끄덕였다. 연습실 안쪽은 환했고 거울벽은 바람처럼 흔들렸다. 음악은 느린 룸바에서 조금 빠른 박자로 바뀌었다. 발끝이 교차하고 손목의 선이 얇게 그려졌다. 그 사이로 박연화가 지나갔다. 아지는 눈을 피했다. 연화는 금속빛 구두를 신고 있었고 발목의 스트랩에 작은 스톤이 촘촘했다. 그 빛이 어젯밤 바닥의 반짝이와 닮아 있었다. 방문 체험을 원하느냐고 남자가 말했다. 체험은 괜찮고 행사 준비 기금이 궁금하다고 아진이 말했다. 남자의 표정이 잠깐 굳었다. 그 돈은 대관과 조명과 의상 세탁에 쓴다고 했다. 수령 서명은 누가 하느냐고 아진이 물었다. 운영자가 일괄 정리한다고 남자가 답했다. 필요하면 명세를 보여줄 수 있다고도 했다. 서랍에서 얇은 장부가 나왔다. 줄 간격은 일정했고 숫자는 거의 없었다. 대신 품목과 사용처가 한 줄씩 또박또박 적혀 있었다. 발표회 리허설 조명 테스트라는 줄이 눈에 걸렸다. 그 아래에는 후원의 간사 승인이라는 작은 글씨가 붙어 있었다. 아지는 그 말을 마음속으로 천천히 되뇌었다. 연습실 문이 열리고 사람들이 물을 마시러 나왔다. 연화가 카운터로 와서 케이스를 열었다. 스톤 2개가 바닥에 떨어져 구르다 멈췄다. 아지는 하나를 주워 건넸다. 조심하라고 짧게 말했다. 연화는 놀라듯 멈칫했다. 여기서 뵙네요 라는 말이 아주 가볍게 흘렀다. 그 말 한 줄에 오래된 기억들이 겹쳤다. 반찬을 나누던 저녁과 여름의 더운 바람과 어젯밤 반짝이가 함께 떠올랐다. 아지는 미소만 남기고 돌아서서 복도로 나왔다. 창가 유리 너머로 그림자가 흔들렸다. 팔과 허리를 늘렸다 접는 동작이 물결처럼 이어졌다. 그 동작은 낯설지 않았다. 누군가에 맞춰 몸을 쓰던 지난 세월이 떠올랐다. 부엌의 김과 젖은 앞치마와 깨진 접시의 소리가 겹쳐 떠올랐다. 카운터 옆 게시판에는 손글씨 전단이 붙어 있었다. 커플 부문 최우수상과 후원의 간사 추천이라는 문장이 보였다. 장난 같은 작은 하트가 찍혀 있었지만 권한의 길잡이 같았다. 아지는 전단 하단의 연락처를 공책에 옮겨 적었다. 번호는 별과 네모로 바꾸어 메모했다. 복사점 표시도 함께 그려두었다. 복사와 증거와 날짜라는 세 단어가 머릿속에서 줄을 섰다. 기록은 거짓말을 못한다는 말이 뒤에서 들렸다. 운영자로 보이는 남자가 서류를 정리하며 중얼거렸다. 서류는 늘 흔적을 남긴다는 말이 이어졌다. 아지는 그 단어를 잡아두었다. 흔적이라는 단어였다. 밖으로 나오니 외벽에 큰 포스터가 걸려 있었다. 갈색 벽돌 홀이라는 문구가 보였다. 정기 무대와 커플 라틴이라는 큰 글씨가 눈에 들어왔다.
작은 글씨로 스폰서 이름이 이어졌다. 이름들 사이에 연화의 성이 여러 번 보였다. 아지는 입을 꼭 다물었다. 길을 건너는 동안 신호등 불이 깜빡였다. 아침에 묻은 잉크 자국이 손가락에 아직 남아 있었다. 잘 지워지지 않는 자국은 오늘 본 것들을 닮아 있었다. 집 가까운 골목에서 전화가 울렸다. 라해였다. 할머니 다녀오셨냐고 물었다. 여러 가지를 봤다고 아진이 답했다. 녹음기는 잘 작동하냐고 라해가 물었다. 집에 가면 위치를 바꾸겠다고 아진이 말했다. 더 잘 들리는 자리로 옮길 거라고 덧붙였다. 라해가 발표회 영상도 빌릴 수 있다고 말했다. 예전 것도 가능하다고 했다. 아진은 발걸음을 멈추고 숨을 골랐다. 무대와 미소와 박수가 머릿속에서 번갈아 켜졌다. 무엇이 달라졌고 무엇이 그대로인지 확인해야 했다.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고 집에 들어갔다. 창문이 조금 열려 있었고 커튼이 흔들렸다. 테이블 위 봉투의 각은 다시 무너져 있었다. 스테이플러 자국을 누른 손톱 흠집이 새로 보였다. 그 흠집은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긁힌 방향이었다. 닫힌 것을 열려는 손의 방향과 같았다. 아지는 녹음기 위치를 바꾸었다. 낮은 협탁 아래 벽면과 목재가 울리는 자리에 조심히 밀어 넣었다. 소리는 모이는 곳이 있고 그곳에선 말이 모양을 갖춘다. 밤이 오기 전 해야 할 일을 떠올렸다. 전단을 복사하고 포스터 작은 글씨를 크게 인쇄하고 스톤 규격을 메모하고 구두 밑창 마모를 기록하는 일들이었다. 사소한 것들을 줄줄이 엮으면 결국 선이 된다. 그 선은 문으로 이어진다. 문이 열리는 소리와 함께 기찬의 목소리가 들렸다. 오늘은 일찍 들어왔네라고 말했다. 아지는 대답하지 않았다. 공책을 꺼내 오늘 메모의 마지막 줄을 더했다. 후원에 간사라는 단어와 연속된 성과 커플 최우수라는 말을 적었다. 그리고 아주 작게 별표 옆에 이름이라고 덧붙였다. 아지는 펜촉을 눌러 잉크를 한 번 번지게 했다. 번지는 모양이 오전의 장부 얼룩과 닮았다. 창틀을 스치는 바람 소리가 낮게 흔들렸다. 싱크대에 올려둔 찻잔 둘은 이미 식어 있었다. 그녀는 찻잔 자국을 손수건으로 닦았다. 둥근 고리가 희미해졌다. 하지만 마음속 고리는 더 또렷해졌다. 오늘 본 단서들은 서로 닿을 자리를 찾고 있었다. 서랍을 닫는 소리가 짧게 울렸다. 그 소리 뒤에 긴 숨이 이어졌다. 아지는 신발장을 힐끗 보았다. 반짝이는 아직 구석에 남아 있었다. 별처럼 작고 고집세게 반짝였다. 그녀는 공책을 덮고 등을 곧게 세웠다. 이제 질문은 뒤로 미루지 않기로 했다. 문턱 앞에서 그녀는 숨을 한 번 고졌다. 창을 꼭 닫았다. 챕터 3 아침 햇살이 복도 바닥을 길게 밀고 들어왔다. 아지는 공책을 가방에 넣었다. 신발끈을 단단히 묶었다. 숨을 고르고 문을 닫았다. 먼저 동네 문구점으로 갔다. 복사기에서 따뜻한 바람이 나왔다. 전단을 올리고 확대 버튼을 눌렀다. 작은 글씨가 크게 살아났다. 스폰서 줄에서 같은 성이 여러 번 이어졌다. 연화의 성이었다. 문구점 주인이 고개를 갸웃했다. 행사하나 보네요. 아지는 짧게 웃었다. 그냥 확인 좀 하려고요. 시장 골목을 지나 공단 쪽으로 걸었다. 바람에 철 냄새가 섞여 있었다. 덜컹거리는 손수레 소리가 뒤에서 따라왔다.
사거리 신호가 바뀌자 아이들이 우르르 달렸다. 아진의 걸음은 느렸지만 방향은 분명했다. 협동조합 안내문이 붙은 건물이 나타났다. 문을 열자 종이가 바스락거렸다. 안쪽 창구에 사람이 앉아 있었다. 안경테가 얇은 남자였다. 아진은 인사를 하고 말했다. 행사 협력비 관련 문의를 좀 하려 합니다. 남자는 정중히 고개를 숙였다. 행사 관련이면 사용처 표가 있습니다. 서랍에서 얇은 파일을 꺼냈다. 줄 간격이 가지런했다. 도장은 둥글게 찍혀 있었다. 이름 칸에 간사 승인이라는 글씨가 있었다. 아진은 그 줄을 오래 보았다. 이 도장은 누가 맡아 찍습니까? 운영 쪽에서 일괄로요. 수령이는요. 명단에 따라 나눕니다. 남자는 더 말하려다 멈췄다. 혹시 특정 항목이 궁금하신가요? 아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이 글씨가 누구 손인지 알고 싶습니다. 남자는 난처한 얼굴을 지었다. 필체 확인은 저희 권한이 아닙니다. 아진은 고맙다고 말하고 파일을 돌려주었다. 손끝에 잉크 냄새가 묻어나왔다. 지워지지 않는 냄새였다. 조합 건물을 나와 공증 사무소를 찾았다. 문 앞에 기다리는 사람들이 줄을 섰다. 서류처를 아는 노인이 천천히 걸었다. 아진은 순서를 기다렸다. 진한 차를 마시는 동안 벽식의 초침이 또각거리며 움직였다. 자리를 안내받자 젊은 직원이 인사를 했다. 어떤 일로 오셨나요? 서류의 도장과 서명을 확인하려고요. 직원은 고개를 끄덕였다. 원본을 가져오셨나요? 아직은요. 먼저 절차를 알고 싶습니다. 직원은 간단히 설명했다. 확인 가능한 범위, 확인이 어려운 범위, 필요한 증빙, 접수 순서. 말끝은 차분했다. 말 사이로 복사기 소리가 또렷했다. 아진은 고맙다고 말하고 일어섰다. 문을 나서며 생각했다. 절차는 문이고 문지방은 낮지 않다. 그러나 문은 열린다. 손잡이를 찾으면 열린다. 점심 무렵 거리는 환했다. 길가 벤치에 앉아 공책을 펼쳤다. 협력비 사용처, 간사 승인, 운영 일괄, 필체 확인 별도. 짧은 문장들을 한 줄씩 적었다. 적을수록 마음이 안정되었다. 적을수록 다음 칸이 보였다. 휴대전화가 울렸다. 라해였다. 할머니, 영상 빌리는 것 되었어요. 수고했구나. 오늘 저녁에 찾아갈까요? 잠깐은 좋아. 올해는 말자. 네. 할머니. 통화를 끊고 손바닥을 펼쳤다. 아침에 묻은 잉크가 아직 있었다. 작고 진한 점. 집요한 점.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슈퍼에 들렀다. 막 나온 빵 냄새가 컸다. 소금빵 하나와 우유를 샀다. 포장을 뜯어 한 입 베어 물었다. 짭짤한 냄새와 버터 냄새가 함께 났다. 몸이 조금 풀렸다. 그러나 마음의 매듭은 그대로였다. 현관을 열자 거실 공기가 낮게 울렸다. 창문을 절반쯤 닫았다. 커튼을 정리했다. 협탁 밑에 녹음기를 꺼내 헤드폰을 끼웠다. 어젯밤 소리가 이어졌다. 발자국, 옷걸이 흔들리는 소리, 잔이 스치는 소리, 짧은 한숨, 그리고 낮은 목소리. 발표회쯤에는 맞춰야지. 아진은 재생을 멈추었다. 한 문장만으로도 충분했다. 메모장에 그대로 적었다. 발표회쯤.
맞춰야지. 서랍에서 봉투를 꺼냈다. 철심을 한 칸만 조심스레 들어 올렸다. 안쪽 종이가 살짝 들렸다. 아지는 멈추었다. 선은 넘지 않았다. 지금은 지켜보는 때였다. 손가락 끝에 잉크가 다시 묻어났다. 손수건으로 꾹 눌러 닦았다. 얼룩은 더 퍼졌다. 퍼지는 모습이 마음속 의심과 닮아 있었다. 해가 기울자 전화가 왔다. 연화였다. 목소리는 밝았다. 저녁에 시간 괜찮으세요? 아지는 짧게 답했다. 왜요? 동호회 분들이 모인대요. 함께 오시면 좋겠다고 하네요. 아지는 잠시 숨을 골랐다. 난 모임을 좋아하지 않아요. 그럼 다음에 따로 봬요. 연화는 웃으며 말했다. 요즘 운동하시나 봐요. 걸음이 빨라 보이셨어요. 아지는 대답하지 않았다. 끊고 나서 한참 가만히 있었다. 전화기 화면은 금방 어두워졌다. 어두워진 화면에 자신의 얼굴이 흐릿하게 비쳤다. 라헤가 왔다. 작은 가방에서 디스크를 꺼냈다. 케이스 앞면에는 무대 사진이 있었다. 금빛 조명, 긴 드레스, 웃음 짓는 얼굴들. 거실 TV에 연결하고 재생을 눌렀다. 음악이 흘렀다. 박수가 이어졌다. 총천 연색 웃음들 사이로 한 쌍이 걸어 나왔다. 남자는 단정한 양복, 여자는 반짝이는 구두. 자막이 올라갔다. 커플 하이라이트. 자막 아래 작은 글씨가 있었다. 후원의 추천. 라헤가 속삭였다. 할아버지예요. 아지는 화면을 똑바로 보았다. 고개를 약간 든 표정. 손을 들어 안내하는 자세. 맞추어 내딛는 발. 옆에서 여자가 미소 지었다. 구두끈이 반짝였다. 소매 끝에 스톤이 조명에 부딪혀 번쩍였다. 아지는 리모컨을 눌러 잠깐 정지했다. 화면 속 구두 밑창에 얇은 선이 보였다. 연습실 바닥에 붙은 테이프 자국과 같은 방향이었다. 아지는 공책에 그 방향을 화살표로 그렸다. 그 옆에 간단히 적었다. 발, 손, 시선. 자세는 습관을 담는다. 습관은 결국 말보다 큰 말을 한다. 재생을 다시 눌렀다. 곡이 끝나며 인사가 이어졌다. 꽃다발이 건네졌다. 사회자가 말했다. 커플 부문 특별 추천입니다. 박수가 더 커졌다. 그때 화면 아래 작은 자막이 지나갔다. 기금 협력 감사. 아지는 리모컨을 내려놓았다. 라헤는 숨을 죽였다. 둘은 한동안 말을 잊었다. 저녁이 깊어졌다. 라헤가 돌아간 뒤 아지는 베란다 창을 열었다. 차가운 공기가 들어왔다. 옆집 TV 소리가 희미하게 들렸다. 바닥에는 아직 반짝이가 조금 남아 있었다. 작고 고집센 빛이었다. 아지는 작은 빗자루로 모았다. 종이 위에 올려 접었다. 봉투 옆에 나란히 두었다. 작은 봉투가 하나 더 생겼다. 잠자리에 눕기 전 공책을 다시 펼쳤다. 오늘의 마지막 줄을 적었다. 웃음, 자막, 감사. 그리고 조용히 선을 하나 그었다. 선은 길게 뻗었다. 끝에 점을 찍었다. 점은 잉크처럼 또렷했다. 눈을 감자 음악이 다시 떠올랐다. 박자가 서서히 느려졌다. 숨도 천천히 고르게 되었다. 아지는 마음속으로 말했다. 말은 서둘지 말자. 확인은 서류로.
질문은 눈으로. 그렇게 내일을 맞이하자. 아침이 밝았다. 바람은 차가웠다. 아지는 눈을 뜨자마자 거실로 나갔다. 녹음기의 빛을 확인했다. 불은 꺼져 있었다. 밤새 아무 말도 잡히지 않았다. 대신 마음이 무거웠다. 오늘은 말을 듣는 날이 아니라 말을 걸 날이었다. 그녀는 공책을 가방에 넣었다. 얇은 목도리를 두르고 신발을 신었다. 점심 무렵이 되어야 기찬이 돌아왔다. 표정은 피곤해 보였다. 옷깃에는 향이 남아 있었다. 낯선 향이었다. 아지는 물을 끓였다. 찻잔을 내려놓았다. 말을 아꼈다. 기찬은 눈치를 보았다. 식탁 위 봉투를 힐끗 보았다. 아지는 조용히 입을 열었다. 오늘 저녁에 연습장에 갈 생각이라고 말했다. 기찬은 놀란 눈을 했다. 왜 거길 가냐고 물었다. 아지는 단순히 본다고 했다. 이름들이 어떻게 적히는지 보고 온다고 했다. 저녁 무렵 연습장은 붐볐다. 문은 반쯤 열려 있었다. 안에서는 음악이 흘렀다. 사람들은 몸을 풀고 있었다. 카운터 옆 복도는 좁았다. 벽에는 옷이 걸려 있었다. 구두 상자가 쌓여 있었다. 아지는 한쪽에 서서 숨을 고르고 있었다. 그때 낮은 목소리가 들렸다. 연화와 운영자의 대화였다. 둘은 카운터 안쪽에서 속삭였다. 연화는 말했다. 이번 발표회에서 커플상을 받으면 다음에는 간사 일을 맡고 싶다고 말했다. 이름이 보이면 사람들의 태도가 다르다고 했다. 운영자는 잠깐 웃었다. 상을 받으려면 얼굴이 살아야 한다고 말했다. 말이 고와야 한다고도 했다. 연화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덧붙였다. 이름을 가리고 싶다고 했다. 집과 이웃 때문에 말이 많을까봐 걱정된다고 했다. 그래서 명단에는 성만 적자고 했다. 운영자는 가능하다고 했다. 대신 기금 협력 문구는 꼭 넣자고 했다. 아지는 그 말을 들으며 손을 움켜쥐었다. 돈 이야기가 아니었다. 자리 이야기였다. 누구 앞에 서느냐의 이야기였다. 그녀는 벽에 기대어 잠깐 눈을 감았다. 마음이 가라앉았다. 그러나 발은 차갑게 떨렸다. 음악이 잠시 멈췄다. 누군가 박수를 쳤다. 다시 음악이 이어졌다. 연습이 끝나갈 무렵 기찬의 목소리가 들렸다. 그는 연화에게 오늘 동네 모임은 가지 말자고 했다. 말이 세면 곤란하다고 했다. 연화는 웃었다. 그럼 다음 주에 하자고 했다. 둘의 말끝은 가벼웠다. 그러나 내용은 무거웠다. 아지는 더 듣지 않았다. 복도를 돌아 밖으로 나왔다. 밤 공기가 차게 목을 스쳤다. 집에 돌아오니 라헤가 와 있었다. 테이블 위에 노트북을 켜두었다. 영상은 정지 화면이었다. 라헤는 말했다. 댓글에 이름을 가린 사진이 올라왔대요라고 말했다. 커플 사진인데 성만 보인다고 했다. 아지는 화면을 살폈다. 익숙한 어깨와 손이 보였다. 옆에 구두는 어젯밤 스톤과 닮아 있었다. 라헤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할머니 오늘 물어보실 거예요? 라고 물었다. 아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오늘은 물을 거라고 말했다. 저녁 식탁에 앉았다. 국에서 김이 올라왔다. 반찬은 간단했다. 기찬이 자리에 앉았다. 젓가락을 들었다가 내려놓았다. 아지는 단호하게 말했다. 말 좀 하자고 말했다.
기차는 고개를 들었다. 아지는 천천히 물었다. 연습장에서 누구와 무엇을 준비하는지 분명히 말해달라고 말했다. 그리고 이름을 가리는 이유를 말해달라고 했다. 기차는 당황했다. 그냥 운동일 뿐이라고 했다. 사람들과 어울리다 보니 그렇게 됐다고 했다. 이름을 가린 것은 괜한 시비를 피하려고 그랬다고 했다. 아지는 고개를 저었다. 운동이면 숨길 일이 없다고 말했다. 시비가 두렵다면 행동을 바꾸면 된다고 말했다. 이름은 숨기는 물건이 아니라고 말했다. 기차는 목소리를 높였다. 나도 체면이 필요하다고 했다. 늙었다고 체면이 없는 게 아니라고 했다. 아지는 말없이 그를 바라보았다. 말이 부딪혔다. 그때 초인종이 울렸다. 문 앞에는 연화가 서 있었다. 손에 작은 상자를 들고 있었다. 빵이라고 했다. 연습장 근처 빵집에서 사왔다고 했다. 기찬의 얼굴이 굳었다. 아지는 문을 천천히 열었다. 연화를 안으로 들이지는 않았다. 문틈에서만 말을 했다. 연화는 웃었다. 다음 발표회에 꼭 오시라고 했다. 커플 상을 받으면 사진을 같이 찍자고 했다. 아지는 단호하게 말했다. 사진은 필요 없다고 말했다. 오늘은 집안일이 있다고 말했다. 연화는 눈을 깜빡였다. 그리고 작게 인사를 하고 돌아섰다. 문을 닫자 집안이 조용해졌다. 아지는 식탁으로 돌아왔다. 국물에서 김이 잦아들었다. 그녀는 한마디를 꺼냈다. 오늘 들은 말을 그대로 전했다. 상과 간사 자리와 이름 가리기와 기금 문구의 이야기였다. 기차는 숟가락을 내려놓았다. 얼굴이 하얘졌다. 변명은 짧았다. 잠시 도와주려고 그랬다고 했다. 일이 커질 줄 몰랐다고 했다. 아지는 고개를 들었다. 일이 커진 건 숨겼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말은 길지 않았다. 그러나 무거웠다. 기차는 의자를 밀고 일어났다. 방으로 들어가더니 문을 닫았다. 문틈에서 작은 바람이 비어나왔다. 아지는 숨을 내쉬었다. 라헤에게 문자를 보냈다. 오늘은 늦게 오지 말라고 보냈다. 라헤는 알겠다고 답했다. 화면 속 정지된 미소를 껐다. 밤이 깊었다. 녹음기를 다시 확인했다. 불이 켜졌다 꺼졌다. 소리가 모였다 흩어졌다. 말은 없다가도 어느 순간 나온다. 오늘은 이미 들었다. 자리의 말과 이름의 말이었다. 아지는 공책을 펼쳤다. 줄을 긋고 단어를 적었다. 자리, 이름, 문구, 그리고 마지막에 선을 하나 더 그었다. 창밖에서 바람이 불었다. 커튼이 살짝 떨렸다. 봉투는 제자리였다. 그러나 옆에 작은 봉투가 눈에 들어왔다. 반짝이를 모아둔 봉투였다. 아지는 그것을 들어 올렸다. 빛이 들자 작은 알갱이들이 반짝였다. 그 빛은 고집이 있었다. 그녀는 봉투를 내려놓았다. 그리고 속으로 되뇌었다. 내 이름은 가리지 않는다고 되뇌었다. 잠시 뒤 전화가 울렸다. 번호는 저장되지 않았다. 받지 않았다. 벨이 멈췄다. 다시 울렸다. 이번에는 받았다. 낮에 봤던 운영자의 목소리였다. 준비가 순조롭냐고 물었다. 참석 부탁을 공손히 전했다. 아지는 짧게 말했다. 참석은 미정이라고 말했다. 대신 명부를 한번 보여달라고 했다.
운영자는 잠시 멈칫하더니 내일 낮에 오라고 말했다. 그 말은 문이 조금 열린다는 뜻이었다. 전화를 끊은 뒤 아지는 거실 불을 껐다. 어둠이 방을 채웠다. 소파에 앉아 눈을 감았다. 긴 하루가 어깨를 눌렀다. 그러나 마음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내 이름은 내가 쓴다고 말했다. 말끝이 떨렸지만 분명했다. 그때 방에서 문 여는 소리가 났다. 기찬이 나왔다. 그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미안하다고 말했다. 한 번만 믿어달라고도 말했다. 아지는 고개를 들었다. 믿음은 종이처럼 얇지 않다고 말했다. 믿음은 도장처럼 쉽게 찍히지 않는다고 말했다. 확인하자고 말했다. 내일 명부부터 보자고 말했다. 기찬은 말없이 고개를 숙였다. 두 사람 사이에 찻잔 둘이 비어 있었다. 둥근 고리가 탁자에 남아 있었다. 밤은 더 깊어졌다. 창밖에 가로등이 꺼졌다 켜졌다. 아지는 조용히 방으로 들어갔다. 공책을 머리맡에 두었다. 눈을 감았다. 내일의 문이 떠올랐다. 손잡이가 손에 잡히는 느낌이 났다. 이제 돌리기만 하면 되었다. 숨을 고르고 마음을 낮췄다. 잠이 천천히 스며들었다. 아침 공기가 서늘했다. 아지는 일찍 일어났다. 얼굴을 씻고 머리를 단정히 빗었다. 공책과 펜을 가방에 넣었다. 신발끈을 묶고 현관을 나섰다. 오늘은 확인하는 날이었다. 연습장 건물의 문은 아직 굳었다. 관리인이 바닥을 밀고 있었다. 아지는 인사하고 옆 카페로 갔다. 보리차를 시켰다. 달지 않은 향이 입안을 씻어주었다. 시계 바늘이 조금 움직였다. 문 여는 시간에 맞춰 다시 들어갔다. 운영자는 카운터 뒤에 서 있었다. 얼굴은 긴장돼 보였다. 어제 전화드린 사람이라고 아진이 말했다. 명부를 보러 왔다고 말했다. 운영자는 잠시 망설였다. 그리고 투명 파일을 꺼냈다. 장부는 얇았지만 줄은 가지런했다. 이름은 성만 적힌 줄이 많았다. 별표가 붙은 줄도 있었다. 아지는 그 줄을 짚었다. 왜 성만 적었냐고 물었다. 운영자는 말을 아꼈다. 개인 사정이 있다고만 했다. 아지는 고개를 저었다. 개인 사정으로 가릴 수 있는 것은 얼굴이 아니라고 말했다. 이름도 아니라고 말했다. 운영자는 입술을 굳게 다물었다. 그때 문이 열리고 연화가 들어왔다. 밝은 카디건을 걸치고 있었다. 구두의 스톤이 빛났다. 연화는 아진을 보고 멈췄다. 무슨 일로 오셨냐고 물었다. 아진은 짧게 답했다. 확인하러 왔다고 말했다. 우리 집 이름이 어디에 어떻게 쓰였는지 보러 왔다고 말했다. 연화는 어깨를 기울였다. 행사는 다 같이 즐기면 된다고 했다. 이름은 분위기를 위해 정리한 것뿐이라고 했다. 아지는 한 걸음 다가섰다. 분위기라는 말 뒤에 누가 숨느냐고 물었다. 숨기고 싶은 사람이 누군지 스스로 말해보라고 했다. 연화의 미소가 흔들렸다. 운영자가 사이에 섰다. 큰 소리는 곤란하다고 했다. 주변에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발소리가 잔잔히 섞였다. 아지는 목소리를 낮췄다. 낮지만 또렷했다. 나는 누구의 뒤에 숨지 않겠다고 말했다. 내 이름은 내 자리에 적겠다고 말했다. 그리고 명부를 내게 복사해 달라고 했다. 운영자는 규정상 어렵다고 했다.
대신 열람 기록에 서명하면 읽을 수 있다고 했다. 아지는 좋다고 했다. 서명을 하고 자리에 앉았다. 손등이 약간 떨렸다. 그러나 시선은 곧았다. 연화가 옆에 앉아 낮게 속삭였다. 너무 세게 나오지 말라고 했다. 동네가 좁다고 했다. 말이 세면 누구도 편치 않다고 했다. 아지는 연화를 똑바로 보았다. 편치 않아서 멈출 일이라면 처음부터 시작하지 말았어야 한다고 말했다. 연화의 눈이 가늘어졌다. 그녀는 말을 바꾸었다. 이 일은 내가 정리하겠다고 했다. 오늘이 끝나면 성이 아닌 이름을 다시 적겠다고 했다. 대신 발표회는 그대로 하자고 했다. 아지는 고개를 기울였다. 고친다는 말은 좋다고 했다. 그러나 조건이 있다고 말했다. 우리 집 이름은 내 허락 없이는 어디에도 쓰지 말라고 했다. 기금 문구 옆에 우리 집과 무관하다는 표시를 넣으라고 했다. 연화는 난색을 보였다. 운영자는 종이를 꺼냈다. 확인서 양식이었다. 아지는 펜을 들었다. 글씨는 단정했고 짧았다. 우리 집 이름을 행사와 분리한다. 명부의 성처리도 바로잡는다. 오늘 안에 고쳐서 다시 보여준다. 운영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연화는 입술을 깨물었다. 그때 문가에서 웅성거림이 났다. 기찬이 들어왔다. 그는 둘을 번갈아 보았다. 얼굴에 복잡한 빛이 스쳤다. 아지는 남편을 향해 말했다. 나는 지금 확인 중이라고 말했다. 뒤에서 말 섞지 말라고 했다. 기찬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잠시 뒤 운영자가 장부를 다시 가져왔다. 수정된 줄에 이름이 또렷했다. 연화의 줄은 성과 이름이 모두 적혔다. 별표는 지워졌다. 우리 집 자리에는 공란 표시가 있었다. 아지는 숨을 길게 내쉬었다. 아주 조금 가벼워졌다. 그러나 끝난 것은 아니었다. 그녀는 말했다. 오늘부터 우리 둘은 같은 발걸음으로 가자고 말했다. 무대가 필요하면 우리 둘이 같은 자리에 서자고 말했다. 기찬은 놀란 눈으로 아내를 보았다. 연화는 얼굴이 굳었다. 사람들은 다시 연습실로 들어갔다. 운영자는 확인서를 복사해 건넸다. 아지는 종이를 접어 가방에 넣었다. 그리고 말했다. 오늘 저녁에는 집에서 이야기하자고 말했다. 숨길 말이 있으면 지금 끝내자고 말했다. 연화는 말이 없었다. 구두 끝만 바닥을 긁었다. 스톤 몇 개가 작게 떨렸다. 밖으로 나오니 바람이 차가웠다. 구름이 낮게 깔렸다. 아지는 버스 정류장에서 숨을 골랐다. 주머니 속 확인서를 손끝으로 만졌다. 종이는 얇았지만 뜻은 두꺼웠다. 버스가 와 멈췄다. 좌석에 앉자 창밖이 물러났다. 간판들이 뒤로 흘렀다. 마음속 고동은 아직 빨랐다. 하지만 방향은 있었다. 집에 도착하니 라헤가 기다리고 있었다. 손에는 작은 공책이 있었다. 오늘 있었던 일을 적자고 했다. 둘은 식탁에 마주 앉았다. 문장들은 짧고 또렷했다. 저녁이 되어 기찬이 들어왔다. 그는 먼저 입을 열었다. 오늘 낮에 본 것을 인정한다고 말했다. 이름을 가린 것이 잘못이었다고 말했다. 연화와는 거리를 두겠다고 말했다. 아지는 한숨을 쉬었다. 말만으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오늘부터 달라진 모습을 보여달라고 말했다. 연습장은 쉬라고 말했다. 가게 장부를 함께 쓰자고 말했다.
기차는 잠시 말이 없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다. 식사가 끝나갈 때 초인종이 울렸다. 문 앞에는 작은 봉투가 있었다. 발신인은 없었다. 봉투에는 얇은 디스크가 들어 있었다. 표지에는 메모 한 줄이 있었다. 오늘 밤. 홀. 확인. 아지는 라헤와 눈을 맞추었다. 봉투의 스티커를 천천히 떼었다. 디스크는 반짝였고 가벼웠다. 재생을 누르면 어떤 얼굴과 어떤 말이 나올까? 그녀는 리모컨을 들었다. 버튼 위에 손가락을 올렸다. 숨이 아주 얕아졌다. 화면이 켜질 듯 깜빡였다. 그때 현관 비밀번호 소리가 들렸다. 누군가 문을 열려하고 있었다. 문고리가 아주 천천히 돌기 시작했다. 문은 안쪽에서 멈췄다. 잠금이 풀리고 낯익은 발소리가 들어왔다. 기찬이었다. 그는 놀란 표정으로 거실을 둘러보았다. 라헤가 고개를 숙였다. 아지는 리모컨을 내려두고 말했다. 지금은 숨길 때가 아니라고 말했다. 기차는 천천히 신발을 벗었다. 기차는 봉투를 보더니 얼굴이 굳었다. 어디서 났냐고 물었다. 아지는 문 앞에 놓여 있었다고 말했다. 모르는 손이 두고 간 것 같다고 말했다. 라헤가 조심스레 끼어들었다. 재생해 보자고 말했다. 화면이 켜지자 작은 홀의 모습이 나왔다. 카메라가 흔들리며 관객석을 훑었다. 한쪽에서 속삭임이 들렸다. 간사 자리 얘기가 또 나왔다. 이름은 가려두자는 말도 들렸다. 성만 적힌 줄이 빠르게 넘어갔다. 마지막 장에 작은 별표가 보였다. 별표 옆에는 낯익은 글씨가 있었다. 라헤가 멈춤을 눌렀다. 화면에는 손등과 도장이 크게 잡혔다. 도장의 잉크가 옆으로 번졌다. 번진 자리는 오래된 얼룩처럼 보였다. 기차는 숨을 내쉬었다. 목이 말라 보였다. 그는 물컵을 집어 들었다가 내려놓았다. 이건 누가 찍었냐고 물었다. 아지는 모른다고 했다. 하지만 누군가는 이 일을 기록한다고 말했다. 기록은 숨을 데가 없다고도 말했다. 할아버지, 오늘만 사실대로 말해달라고 했다. 숨기면 더 아프다고 했다. 기차는 한참 입술을 깨물었다. 그리고 고개를 들었다. 춤을 배우며 기분이 살아났다고 말했다. 인정과 박수가 좋았다고도 말했다. 연화와는 그저 파트너였다고 했다. 하지만 이름을 가린 건 잘못이었다고 했다. 체면을 핑계로 삼았다고도 했다. 아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오늘 낮에 확인서를 받았다고 말했다. 우리 집 이름을 분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제 남은 건 행동이라고 했다. 연습장을 쉬는 것으로 시작하자고 했다. 가게 장부를 함께 쓰자고도 했다. 기차는 알겠다고 했다. 그는 창밖을 보았다. 라헤는 합의문이라는 제목을 썼다. 첫째, 이름을 숨기지 않는다. 둘째, 행사와 거리두기. 셋째, 장부 공동 작성. 넷째, 외부 연락은 스피커폰으로 한다. 다섯째, 밤늦은 외출은 미리 말한다. 여섯째, 서로의 질문에 바로 답한다. 합의문을 읽는 동안 초인종이 또 울렸다. 모두가 서로를 보았다. 이번에는 문을 열지 않았다. 휴대전화로 인터폰 화면을 켰다. 화면에 복사점 주인이 서 있었다. 손에 얇은 봉투를 들고 있었다. 아지는 인터폰으로 물었다. 무슨 용무냐고 물었다. 주인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어제 복사하던 전단 뒤에 끼어있던 종이라며 건네주고 싶다고 말했다. 아지는 현관 아래 틈새로 봉투를 받아 안쪽으로 끌어당겼다. 봉투 안에는 카본지 사본이 들어있었다. 라해가 확대해서 읽었다. 커플 추천 내역, 협력 문구, 간사 시범 배치, 이런 단어가 줄마다 적혀 있었다. 오른쪽 아래에는 연필로 메모가 있었다. 이름은 뒤로, 성은 앞으로 라는 문장이었다. 기찬의 어깨가 내려앉았다. 그는 의자에 앉아 두 손을 모았다. 미안하다고 다시 말했다. 아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내일부터는 달라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말을 지키지 않으면 집도 믿음도 흔들린다고 말했다. 합의문에 서명을 하자고 했다. 기찬은 펜을 들었다. 잠시 머뭇거리다가 또박또박 이름을 썼다. 라해도 증인으로 이름을 썼다. 셋은 종이를 접어 서랍에 넣었다. 밤이 깊자 라해가 돌아갈 채비를 했다. 아지는 현관까지 바래다 주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는 동안 둘은 짧게 손을 잡았다. 문이 닫히고 난 뒤 거실로 돌아오자 전화가 울렸다. 보낸 사람 없음으로 표시되었다. 아지는 냉정하게 받지 않았다. 문자는 하나가 뒤따랐다. 내일 밤 홀 뒷문라는 짧은 문장이었다. 아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결국 공개 자리에서 확인하자는 뜻처럼 보였다. 도망치지 않겠다고 마음을 세웠다. 그녀는 창문을 닫고 커튼을 걷었다. 거실 등을 낮추고 탁자 위 물컵을 비웠다. 종이 봉투 둘을 다시 나란히 놓았다. 반짝이를 모은 봉투는 가벼웠다. 그러나 눈으로는 무거웠다. 빛이 닿으면 작은 점들이 깨어났다. 그 점들을 하나하나 세어볼까 하다 멈췄다. 내일의 질문을 다듬는 일이었다. 질문은 짧고 분명해야 했다. 그녀는 메모지 한 장에 문장 2개를 적었다. 당신의 이름은 어디에 적혀 있습니까? 왜 내 이름은 빼야 했습니까? 그 두 문장이 오늘 밤의 등불이 되었다. 마음이 어지러울 때마다 소리내어 읽었다. 잠자리에 들기 전 그녀는 녹음기의 위치를 한 번 더 바꾸었다. 벽과 협탁이 만나는 모서리, 소리가 모이는 곳이었다. 소매 끝에서 희미한 반짝이가 떨어졌다. 작은 별이 카펫 위에 박혔다. 아지는 허리를 숙여 그것을 집어 작은 봉투에 보탰다. 그리고 등을 펴며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내일은 묻고 듣고 확인하고 서명받는다. 길게 말하지 않는다. 변명은 받아 적지 않는다. 창밖 골목 스치는 바람 소리가 길게 남았다. 탁자 유리 물자국이 둥근 고리로 맺혔다. 밤이 지나고 낯빛이 고요하게 번졌다. 창틀에 걸어둔 수건이 바람에 살짝 흔들렸다. 아지는 공책을 펼쳤다. 어젯밤에 적어둔 두 문장을 다시 읽었다. 당신의 이름은 어디에 적혀 있습니까? 왜 내 이름은 빼야 했습니까? 목 안쪽이 말랐지만 마음은 단단했다. 오늘은 길게 말하지 않기로 했다. 묻고 듣고 확인하면 된다. 홀은 오후가 되자 문을 열었다. 뒷문은 낮게 열려 있었다. 스피커 점검 소리가 낮게 울렸다. 의자는 줄맞춰 서 있었다. 무대 앞에는 작은 꽃이 놓여 있었다. 사람들은 의상을 들고 드나들었다. 발자국이 천천히 바닥을 문질렀다. 아지는 제일 뒤쪽 자리에 앉았다. 손에는 작은 봉투와 확인서 사본을 쥐었다. 기차는 조금 떨어져 섰다.
라헬은 통로 쪽에 서서 손짓으로 신호를 보냈다. 우리 셋은 서로의 눈을 확인했다. 리허설이 시작되었다. 음악은 차례대로 흘렀다. 커플들이 돌아가며 동작을 맞췄다. 한켠에서 운영자가 명단을 읽었다. 이름 뒤에 짧은 표시를 달았다. 간사 추천, 협력 감사. 오늘도 같은 말들이 이어졌다. 아지는 손등에 힘을 주었다. 물소리가 스피커 뒤에서 났다. 어느새 연화가 무대 옆에 서 있었다. 구두의 스톤이 조명을 받아 반짝였다. 표정은 밝았다. 입꼬리는 올랐다. 눈가에는 얇은 주름이 잡혔다. 사회자가 잠시 쉬자고 했다. 연화가 운영자와 짧게 속삭였다. 운영자가 마이크를 들었다. 오늘은 협력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몇 분의 이름을 특별히 소개하겠다고도 말했다. 그때 아진이 일어섰다. 의자 다리가 작게 삐걱거렸다. 그녀는 통로를 걸어 앞쪽으로 갔다. 목소리는 낮았지만 또렷했다. 명단을 잠깐만 보여달라고 말했다. 오늘 수정된 줄을 모두 앞에서 확인하자고도 말했다. 술렁임이 일었다. 운영자는 난처한 얼굴로 서류를 들었다. 마이크를 멀리 밀어두었다. 아지는 종이를 받아들었다. 눈으로 빠르게 훑었다. 어제와 달라진 줄이 보였다. 성과 이름이 모두 적혀 있었다. 별표는 사라져 있었다. 협력 문구 옆에는 우리 집과 무관하다는 표시가 작은 글씨로 붙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운영자에게 서류를 돌려주었다. 그 다음에 연화를 바라보았다. 아지는 문장 2개만 말했다. 당신의 이름은 어디에 적혀 있습니까? 왜 내 이름은 빼야 했습니까? 홀 안이 조용해졌다. 연화는 웃음을 거두었다. 입술이 마르는 소리까지 들릴 만큼 조용했다. 연화는 한 박자 늦게 답했다. 그동안은 분위기를 위해서였다. 이웃 눈이 두려웠다. 그래서 성만 적었다. 오늘부터는 다르게 하겠다. 이름을 가리지 않겠다. 아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짧게 덧붙였다. 오늘 이후로 우리 집 이름은 행사와 상관없다. 우리 집은 박수로도 빚을 지지 않는다. 운영자는 고개를 숙였다. 마이크를 들어 말했다. 명단 수정과 공지를 모두 앞에서 진행하겠다고 했다. 박수 소리가 몇 차례 퍼졌다. 몇몇은 어색한 미소를 지었다. 리허설이 다시 이어졌다. 아지는 뒤로 물러나 앉았다. 기찬이 옆에 앉았다. 그의 손등이 떨렸다. 그는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고맙다. 나는 내가 옳다고 생각한다. 오늘 이후로 내가 먼저 바꾸겠다. 아지는 짧게 대답했다. 말은 짧고 행동은 길어야 한다. 오늘은 첫 줄만 썼을 뿐이다. 해가 조금 기울 무렵 리허설이 끝났다. 사람들은 옷을 정리하며 홀을 빠져나갔다. 복도는 갑자기 고요해졌다. 문 밖 공기는 선선했다. 아지는 라헤와 함께 버스 정류장으로 걸었다. 기차는 몇 걸음 뒤에서 따라왔다. 말 대신 발소리만 길게 이어졌다. 버스 창가에 앉으니 밖에 간판과 창문들이 물러났다. 공책을 꺼내 오늘 본 것을 적었다. 명단 수정, 이름 전부, 별표 삭제, 무관 표기, 연화의 답, 운영자의 공지, 기찬의 말. 글씨는 단단했다. 줄 간격도 고르게 맞았다.
집에 돌아오자 공기가 다르게 느껴졌다. 현관등이 맑았다. 창문 사이로 들어온 바람이 얇았다. 라헤가 부엌에 서서 물을 데웠다. 컵을 3개 꺼냈다. 셋이 마주 앉아 컵을 잡았다. 손에서 열이 느껴졌다. 라헤가 공책을 넘겼다. 합의문 옆에 체크박스를 그렸다. 오늘 실행한 줄 옆에 동그라미를 그렸다. 첫째 줄이 채워졌다. 이름을 숨기지 않는다. 동그라미는 참 보기 좋았다. 아지는 장롱문을 열었다. 오래 써온 커튼을 내렸다. 색이 바랬다. 가벼운 천을 새로 꺼냈다. 창틀에서 먼지를 털었다. 햇빛이 방 안쪽까지 들어왔다. 빛이 벽에 닿아 누워 있었다. 새 천이 바람을 받아 올랐다. 방의 냄새가 바뀌었다. 오래 묵은 차 냄새 위로 살구 같은 단내가 올랐다. 작은 변화가 크다. 손으로 만질 수 있다. 눈으로 볼 수 있다. 몸이 안다. 저녁에는 2장의 종이를 붙였다. 하나는 합의문, 하나는 가게 장부. 날짜 칸과 메모 칸을 크게 만들었다. 기찬이 펜을 들었다. 오늘 쓴 비용을 적었다. 장본 항목을 적었다. 아지는 옆에서 금액을 확인했다. 잔액 옆에 줄을 그었다. 2줄이 나란히 갔다. 보기가 좋았다. 식사를 마친 뒤 아지는 동네 모임 공지를 꺼냈다. 책을 함께 읽자는 작은 모임이었다. 이름도 얼굴도 적지 않아도 되는 자리였다. 시간은 저녁이었다. 장소는 작은 도서실이었다. 라헤가 웃었다. 할머니가 먼저 시간을 가지는 거 좋다. 나는 오늘 영상 편집을 정리할게. 기찬은 고개를 들었다. 나도 함께 책을 읽겠다. 이름을 가리지 않는 자리부터 다시 배우겠다. 그는 조용히 말했다. 도서실은 크지 않았다. 창이 넓었다. 바람이 스쳤다. 둥근 탁자에 몇 사람이 둘러앉았다. 말수가 많지 않았다. 책을 소리내어 읽었다. 구절마다 숨을 쉬었다. 아지는 페이지를 천천히 넘겼다. 문장은 길지 않았다. 그러나 생각은 오래 남았다. 읽다 보니 손끝에 힘이 빠졌다. 어깨에서 돌덩이가 조금씩 떨어지는 기분이 들었다. 기찬은 고개를 숙이고 한 줄을 따라 읽었다. 라헤는 옆자리에서 메모를 했다. 조용하고 좋은 소리였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비가 조금 떨어졌다. 가로수 잎이 흔들렸다. 골목 끝 상점의 불빛이 따뜻했다. 현관을 열자 낯선 냄새가 없었다. 방 안의 공기는 편안했다. 아지는 협탁 아래의 녹음기를 꺼냈다. 빨간 불이 꺼져 있었다. 오늘은 녹음이 필요 없었다. 대신 공책을 열었다. 오늘의 마지막 줄을 적었다. 이름은 제자리, 마음도 제자리. 작은 점을 하나 찍었다. 점은 크지 않았다. 그러나 또렷했다. 잠들기 전 창문을 반쯤 열었다. 새 커튼이 바람에 부드럽게 흔들렸다. 반짝이는 먼지가 아니라 부드러운 먼지가 떠다녔다. 장판 위에 반짝이는 이미 작은 봉투 안에 있었다. 아지는 그 봉투를 서랍 깊숙이 넣었다. 오래 두고 싶지 않았다. 대신 확인서 사본을 앞쪽에 두었다. 앞날을 위해 필요한 것은 저것이었다. 기찬이 방에서 나와 물을 마셨다. 조심스레 말했다. 오늘 당신이 앞에 서서 말하는 걸 보았다. 나는 그 자리를 잊지 않겠다. 아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짧게 답했다. 내일도 같은 줄을 쓴다. 이름을 숨기지 않는다. 라헤가 웃으며 말했다. 할머니 오늘 너무 멋졌다. 셋은 거실 불을 낮추었다. 전등불이 둥글게 작아졌다. 아지는 마음속으로 다짐을 다시 읽었다. 짧고 분명한 문장 2개. 당신의 이름은 어디에 적혀 있습니까? 왜 내 이름은 빼야 했습니까? 오늘은 답을 들었다. 내일은 다른 삶을 이어 쓴다. 긴 말은 필요 없다. 확인과 서명과 생활. 그것이면 된다. 밤 공기가 깊어졌다. 그러나 숨은 편안했다. 눈을 감자책에서 읽은 문장이 떠올랐다. 살아있는 사람은 살아있는 이름으로 산다. 아지는 작은 목소리로 따라 말했다. 그리고 이불을 당겨 어깨를 덮었다. 잠은 조용히 내려왔다. 아침이 밝았다. 방 안 공기가 맑았다. 창문을 여니 얇은 바람이 커튼을 스쳤다. 부엌에서 주전자가 울었다. 아지는 공책을 펼쳤다. 오늘의 제목은 원칙과 생활이었다. 첫 줄에 원칙을 썼다. 첫째, 다시 한 집에 섞여 살지 않는다. 둘째, 만남은 약속된 자리에서만 한다. 셋째, 전화는 스피커로 한다. 넷째, 돈과 선물은 기록한다. 다섯째, 서류는 함께 본다. 짧고 분명한 5줄이었다. 그는 펜을 놓고 숨을 고르는 동안 문이 열렸다. 기찬이 나왔다. 눈빛이 흔들렸다. 아지는 의자를 가리켰다. 앉으라고 했다. 그리고 말했다. 오늘부터는 말 대신 생활로 보자. 나는 너를 미워하지 않는다. 하지만 예전으로 돌아가진 않는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나도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다. 아지는 냉장고에서 반찬을 꺼냈다. 식탁에 새 접시를 놓았다. 라헤가 오기로 한 날이었다. 셋이 마주 앉아 밥을 먹었다. 라헤가 조심스레 말했다. 발표의 취소 공지가 올라왔다. 이름 수정과 규정 정비가 필요하다고 썼다. 아지는 밥을 천천히 넘겼다. 그러면 좋다. 서두르지 말자. 필요한 건 춤이 아니라 이름의 자리였으니까. 식사가 끝나자 종이와 테이프를 꺼냈다. 벽에 2장을 붙였다. 하나는 합의문, 하나는 생활표였다. 생활표 맨 위에 2줄을 크게 썼다. 서로의 집은 각자가 지킨다. 부탁은 미리 말한다. 기차는 그 글씨를 오래 보았다. 그리고 펜으로 작은 체크를 그렸다. 오늘의 첫 체크였다. 점심 무렵 벨이 울렸다. 복사점 주인이 서 있었다. 카본지 4본을 더 가져왔다. 뒤쪽에 작은 메모가 붙어 있었다. 눈치로 버티지 말고 서류로 확인하라는 문장이었다. 아지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주인은 웃었다. 그 사람도 당신처럼 이름을 지키려는 분이 많다고 했다. 그 말이 묵직하게 남았다. 오후에는 동네 도서실에 들렀다. 책장 사이로 햇빛이 눌어붙어 있었다. 아지는 얇은 수필집을 빌렸다. 표지에 작은 꽃이 그려져 있었다. 돌아오는 길에 시장에 들렀다. 봄나물 냄새가 났다. 작은 장바구니가 가벼웠다. 현관을 들어서자 전화가 울렸다. 연화였다. 목소리는 건조했다. 오늘 공지를 올렸다고 했다. 이름을 모두 밝히고 규정을 고친다고 했다. 간사 자리도 재논의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지는 알겠다고만 했다. 그리고 말했다.
앞으로 우리 집은 행사와 상관없다. 가족 일은 집에서 해결한다. 연화는 짧게 숨을 쉬었다. 알겠다고 했다. 전화를 끊자 집이 조용해졌다. 의자 다리 긁는 소리가 작게 났다. 커튼이 미세하게 흔들렸다. 기찬이 방에서 나왔다. 서랍에서 봉투를 꺼냈다. 반짝이를 모아둔 봉투였다. 그는 그것을 식탁 위에 올려두었다. 아진을 보며 말했다. 나는 이것을 잊지 않겠다. 작은 알갱이가 길을 비춘 것을 잊지 않겠다. 아진은 봉투를 들어 서랍 깊숙이 넣었다. 그리고 확인서 사본을 다시 꺼내 앞쪽에 두었다. 오늘의 빛은 이것이라고 말했다. 저녁이 가까워지자 라헤가 노트를 펼쳤다. 생활표 옆칸에 새로운 줄을 썼다. 방문은 미리 알리고 시간은 짧게 한다. 그리고 가족이 아닌 사람을 데려오려면 먼저 말한다. 두 줄은 굵고 단단했다. 기차는 펜을 들었다. 그 두 줄 옆에 서명을 했다. 아진도 서명했다. 라헤는 증인으로 이름을 썼다. 종이를 접어 냉장고 옆에 붙였다. 자석이 딱 하고 붙었다. 작은 소리가 마음에 남았다. 저녁밥을 지으며 세 사람은 조용히 움직였다. 칼이 도마를 두드렸다. 국물이 보글거렸다. 식탁에 앉아 국을 나눴다. 기찬이 말했다. 오늘 내가 배운 말은 이것이다. 이름을 숨기는 건 삶을 숨기는 것이다. 아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덧붙였다. 이름을 밝히면 마음도 선다. 그 말이 식탁 위로 놓였다. 식사가 끝나고 창문을 열었다. 비냄새가 옅게 들어왔다. 골목의 아이들이 웃는 소리가 멀리서 들렸다. 라헤가 가방을 챙겼다. 도서실 책을 가만히 어루만졌다. 오늘은 잘 자라고 인사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혔다. 거실은 조용했다. 전등불이 낮아졌다. 아지는 벽에 종이 두 장을 다시 보았다. 줄들이 반듯했다. 체크가 몇 개 더 생겼다. 삶이 천천히 자리를 찾는 모양이었다. 잠시 뒤 전화가 울렸다. 발신자 표시 제한이었다. 아지는 받지 않았다. 문자가 하나 왔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라는 한 줄이었다. 누구의 말인지 몰라도 괜찮았다. 오늘의 끝에 어울리는 줄이었다. 아지는 커튼을 반쯤 닫았다. 새 천이 부드럽게 어두움을 걸어주었다. 침대에 누워 공책을 펼쳤다. 오늘의 마지막 줄을 적었다. 이름은 제자리, 마음도 제자리. 작은 점을 하나 찍었다. 점은 또렷했다. 숨이 고르게 들고 났다. 잠이 천천히 내려앉았다. 밤은 길지 않았다. 두 눈을 감자 어제의 소음이 멀어졌다. 대신 느린 숨과 작은 빛만 남았다. 내일도 생활을 쓴다. 서두르지 않는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시겠나요?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버튼 한번 눌러주시고요. 좋아요와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편안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